자, 가봅시다. 오늘 그 주제가 생각보다 그 내용이 엄청 방대해져 버려서요. 그래서 무려 70페이지가 넘습니다. 오늘 PPT 70페이지가 넘는데, 이 보이니치 필사본은 그 600년 된 문서입니다. 600년이 된 문서고 암흑의 성배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갖고 암호를 해독했을 경우, 진짜 해독이 됐을 경우에는 그 암호학계에서는 그 역사의 영영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떡밥이고요. 역으로 아무리 풀어도 이거는 암호가 아니었다 라고 나올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간 날린 거죠. 그래서 그 독이 든 성배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런 악명이 높은 보이니치 필사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보이니치 사본, 보이니치 필사본 또는 보이니치 문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티키타카님 5개월째 구독,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니치 사본 개요를 좀 알아보자면요, 중세시대에 일단 작성된 걸로 보입니다. 중세시대에 작성된 걸로 보이고요. 발견은 비교적 근대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형식은 코덱스, 그러니까 이제 서적 중에서도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제 코덱스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딱 좋을까요, 여러분? 법전? 사전? 약간 요런 식의 느낌을 띠고 있는 형태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재질은 그 독피지, 그러니까 양피지 재질입니다. 양피지 재질이고요. 한 쿼터당 16쪽으로 총 17첩이 되어 있어서 272쪽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가 분실이 돼서 현재는 240여 쪽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왜 오늘 미스테리 컨텐츠 주제로 가지고 왔는가? 작가가 미상이라서? 이것만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SBJ님 어서오세요. 이 문서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파와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학계에도 보고되지 않은 문자, 언어로 약학, 식물학, 천문학, 광천요법 등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해독을 해야 될 정도의 문서 내용이라서 240쪽의 문서 내용이 남아있다고 했죠. 이 내용이 아무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학계에도 보고되지 않은 문자 내용이다. 이게 문자와 언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언어가 맞기는 한지 아니면 누가 그냥 장난쳐 놓은 건지 조차 모릅니다. 그 부분조차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여기저기서 해독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보이니치 필사본. 이 보이니치 필사본이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보이니치 필사본이라고 하는 책 이름 자체가요, 이 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보이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이니치 필사본 요렇게 이제 알려졌고요. 작가나 필사가의 인적은, 이 사람 누군지 뭐하던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보이니치 라는 분이고요. 책 내용들은 제가 지금 그 240권 전권을 그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그 서점에서, 서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도서관에서 그 스캔본을 공유를 합니다. 인터넷에. 그 인터넷에 공유하고 있는 스캔본을 전부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도 한번 예측을 해보고 추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죠.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2009년에 이 책의 일부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조사한 결과
이 종이가 만들어진 시기가 1400년 대다. 그러니까 이때쯤 만들어진 종이를 가지고 책을 썼으니까 아마 적어도 이때 이후에 써진 책인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요게 그 보이니치 필사본의 맨 첫 번째 겉면입니다. 겉에 표지예요, 표지. 표지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죠. 이런 부분들도 약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송아지 가죽의 재질인 그런 책이래요, 이게. 그래서 문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 종이에 다른 내용을 썼다가 지웠던 적이 있는지를 봤는데 그런 적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시대에 양피지나 독피지 이런 책 종이가 되게 귀해가지고 그 책을 썼다가 얇은 칼 같은 걸로 이제 글자를 이제 긁어가지고 지워서 다시 그 책을 썼답니다. 그래서 이걸 팔림프세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재활용 기법이 흔했는데 이 보이니치 문서는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요. 이 책이 원본이거나 적어도 원본의 내용을 옮겨 담아서 쓴 첫 번째 본이거나 하겠다라고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글씨를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은 글씨긴 한데 싶은데 지금까지 학교에 보고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이 책이 이런 그 글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글씨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누가 가지고 있었나, 맨 처음에 이 책들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는데요. 추정할 수 있는 이 책의 첫 번째 주인은요, 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의 전담 의사였던 야코부스 시나피우스라는 사람이 맨 처음 갖고 있었던 걸로 추정은 합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앞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이 사람이 일단은 확인된 바로는 가장 먼저 이 책을 소유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 사람이 썼는지 이 책을,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이 사람이 그냥 소장만 또 한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실하지가 않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은 문서의 첫머리에 이 사람이 서명을 해놨어요. 자기 이름을 서명을 해놔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이 사람이 맨 처음 소유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랙님 어서오세요. 이후에 이 보이니치 필사본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프라하의 연금술사였던 게오르그 바레흐라는 사람의 손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이 사실은 또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어느 또 예수회 수사가 보낸 그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서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키르어가 이집트어에 쓰인 상형 문자를 해독한다, 약간 요런 식으로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오고 갔던 서신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 서신에서 이 사람이 또 이 보이니치 필사본을 또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 확인은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소유주가 죽고 나서요, 침공하기가 있던 다른 사람한테 또 넘어갔고요. 이 사람이 또 정체를 알려내려다가 정체를 또 못 알아내고 이제 다시 야, 나 이거 도대체 모르겠다, 네가 다시 한번 풀어봐라 하고서 다시 키르어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 명의 손을 거치면서 그 암호를 좀 잘 푼다, 이집트 고대 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막 이런 사람들이 손을 다 거쳤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지? 책이 맞기는 한 거지 이거? 이런 부분들까지도 물음표로 띄워놓고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런 미스테리한 책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또 막 중간 경로도 또 발견이 안 되고 있다가 250년 뒤에 갑자기 어떤 별장에서 또 발견이 되고요. 이 건물이 이제 또 예수회가 또 매입을 했던 건물이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있었죠, 그 예수회에서 계속 조금 이제 이 책을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었나봐요. 또 추적을 하면서 좀 자신들이 어떻게든 소장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가 이제 교회 재산이 그 교황령을 통해서 교회 재산을 이제 몰수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 재산을 몰수를 하니까 이 예수회에서 반입하고 있었던 이 베크라는 사람이 나 이 책은 뺏길 수 없겠다 해가지고 몰래 이제 빼놨나봐요. 몰래 빼놔서 이제 그래서 아마도 이 별장에 있었던 걸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또 고민을 하다가 자, 이 예수회가 재정적인 문제로요. 아까 개인 집으로 삥땅 쳤던 그 사람의 장소를 싹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던 게 이제 어떤 고물상 같은 곳으로 넘어가요. 오래된 책들을 이제 사들이는 고물상한테 넘어가고요. 그 고물상에서 보이니치가 그 책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이니치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니치가 세간에 이 책 내용을 공개를 하고요. 본인도 연구를 좀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이제 학자들이 이 문서 해독에 떡밥을 물었습니다. 이 떡밥이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낭님 어서오세요. 이 아저씨의 이름을 따서 알려질 때 이 보이니치라는 분이 이제 알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니치 문서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는 요렇게 해서 예일대학교에 기증을 했대요. 이 책을 그 아내가 그 친구한테 넘겼는데 보이니치가 죽고 나서 그 아내가 이제 친구한테 넘겼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서적상한테 다시 줬고요. 그 서적상이 이제 그 오래된 고문서 같은 거를 살 사람들을 이제 막 찾다가 도저히 이 책을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책을 기증을 했습니다. 예일대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예일대학교가 되게 오래된 그런 고문서들 보관하기로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이제 책이 보관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이니치 문서가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되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쓰인 건지, 이 책의 이 문자들이 읽을 수 있는 글자이기는 한 건지 모든 게 오리무중입니다. 미스터리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암호학자들은 이걸 성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해독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요. 야, 이거 누가 장난친 거야. 이거 진짜가 아니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 그냥 글씨야. 요렇게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속출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일 대학교 그 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서관에 이제 있는 책이라서 라이브러리 요 또 종이 쪼가리 여기 또 꽂혀 있네요. 그죠? 종이 꼬다리가 여기 꽂혀 있고요. 자, 이 책을 이제 제가 페이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거의 이 책에는요 한 면마다 반드시 그림과 글씨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글씨만 있는 페이지가 많이 없고요. 이렇게 사파를 다 집어 넣었어요. 이렇게 사파를 그려 넣었는데 대부분의 사파가 이제 약초 같은 느낌. 그러니까 식물을 그렸어요. 이제 식물을 그려서 아마도 이게 약학이 아닐까, 혹은 식물이나 생물학이 아닐까 쉽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글씨는 읽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글씨인지 학계에 보고가 되지 않은 글씨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림은 대충 보면 뭘 그린 거구나 하고서 대충은 이제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있는데, 이 글씨는 모르더라도 그림 보면 왠지 약학을 한 것 같은데, 아니면 식물학이나 생물학에 관련된 얘기를 아마 쓰려고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은 하고 있고요.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또 천문학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림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 그리려고 한 건지, 뭔 내용을 쓴 책인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거죠. 아마 과학이나 철학, 종교 등 이런 광범위한 학문에 대해 쓰인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만 일단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 그린 걸까요? 이런 부분들. 이 도대체 무슨 식물을 그리려고 한 건지. 어떤 식물은요 다른 괴문서에 들어가 있는
악마의 뭐 식물이다 이런 거랑 관련돼 있는 그런 사파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걸 상상해서 그린 건지 뭘 따라 보고 그린 건지 이런 부분들조차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 의미가 없는 낙서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뭔가 이제 막 예술 작품의 성향을 쪘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이제 미스테리적인 요소를 좀 가미를 하자면 초고대 문명, 지금은 사라진 문명에서 사용하던 그런 글씨다, 그런 언어 체계다 라고 떡밥도 띄워볼 수가 있고요. 혹은 뭐 평행세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떡밥은 붙여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모른다는 거, 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장난으로만 보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뭐냐면 이 글씨가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언어의 특성을 닮은 그런 체계성이 좀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 체계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근거들을 좀 보면, 일단은 그 표음 문자 체계에서는 반드시 첨가돼야 하는 일정한 글자 배열들이 있대요. 예를 들면 지금 한글만 봐도 채 이런 식으로 이제 자음 모음의 구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모음이 있고요. 이런 모음들이 반드시 이제 사이사이에 낀다는 거죠.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이니치 알파벳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글자에도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글자 꼴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약 24개에서 25종 정도라고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수학적인 숫자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필체가 되게 일정합니다. 그니까 왠지 이 사람이 적어도 이 글씨를 쓰는데 되게 익숙하다, 능숙하게 쓰더라 이 글씨를. 그러니까 막 지어서 쓴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정말 글을 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정하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썼다는 거죠.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막 상상하면서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기도 전에도 이 글자를 되게 오랫동안 썼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이 글자가 주는 뉘앙스가 일단 그렇다는 거고, 그 글자마다 고유한 조합법이 또 있대요. 이 지금 이 쓴 글자 내용에. 그러니까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글자 뒤에 다른 글자를 붙여 넣는다든지, 어떨 때는 절대로 이 뒤에는 다른 글자를 붙여 넣지 않는다든지, 이런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정 장에만 등장하는 일부 어휘가 있는 반면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어휘도 있더라. 그러니까 뭐뭐 한다, 뭐뭐 있다, 이런 글씨는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느낌으로 뭔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휘, 한두 번 딱 써야 되는 그 챕터에서 다뤄야 하는 전문적인 어휘가 있는 반면에 꾸준히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어휘가 뭔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 체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어려운 지프의 법칙이라는 법칙에 의하면 이게 실제 언어 빈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빈도를 따른다 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게 언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언어는 맞는 것 같다 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는 근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실제로 누군가는 이 글씨를 쓴다는 소리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규칙이 있고 문법을 갖추고 있는 언어 문자 체계다 이거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거 이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해독을 하기 위해서 떡밥을 문 거죠. 이런 식의 책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요. 이게 이제 실제 책들 스캔본들 그 예일대학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를 제가 이제 갖고 온 건데, 보면 대부분 뭔가 이렇게 식물다운 느낌의, 식물다운 느낌?
이면서도 좀 기괴한 느낌의, 그쵸? 그림체를 이렇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책을 아니면 정말 식물을 똑같이 보고 그린 거면 이런 식물이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기괴한 책들의 그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 넣은 모습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또 해외 사이트에서 이제 찾은 건데요.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식물들 있잖아요. 이 식물들이 일부 식물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식물이랍니다. 일부 식물들은 이거 왠지 실제 존재하고 있는 이 식물을 보고 그린 것 같은데? 라고 추측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 식물, 이 그림의 식물이 요 그림을 예상해서 현대적으로 다시 그리면 요런 느낌의 그림이 되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삼색 제비꽃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매우 닮았기 때문에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 식물을 그린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근데 대부분은 추측인데요. 일부 사파만 실제 식물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요런 이제 이렇게 생긴 식물들, 막 이렇게 생긴 식물들도 그렸어요. 이렇게 생긴 식물들을 이파리가 요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또 열매 같은 게, 이렇게 하얀 열매 같은 게 나오고요. 이런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식물입니다.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좀 모양은 희한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식물들을 그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분명 무언가의 표본을 관찰하고 그린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이상한 그림들이 좀 계속 이어집니다. 고화질로 보시면은 더 느낌이 이상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페이지들이 많아서 제가 짧게 모아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쓰여진 이 언어가요, 근데 또 언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근거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문서가 발견된 지역에서 주로 인도 유럽어족의 보편적인 특징과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언어를 좀 쓴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요, 뭐 이렇다고 합니다. 10글자가 넘어가는 단어가 거의 없어서 조어력이 약하고 발전하지 못한 언어 같다. 근데 반대로 한두 글자의 단어는 또 적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발견됐던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형식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단어가 한 문장에서 여러 번 나오는가 하면 한 글자만 다른 여러 단어가 비정상적으로 반복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암호문이 아닐까, 요렇게 이제 예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 언어가 아니라 이게 이제 암호다. 이 내용을 어떤 방식을 거치면 읽을 수 있는 언어가 된다라는 거죠. 암호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5HC89라고 보이는 글씨들이 여기 많아요. 49HC89 라는 글씨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약간만 다르게 쓰인 글씨들도 있고요. 49HC89, 49HC89. 약간 그냥 왠지 40HC89처럼 써있는 느낌인 거죠, 이 글씨들이. 이런 글씨들이 한 문장 안에서 여러 번 계속 나오더라. 그래서 아마도 암호가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암호화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 덤벼들고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또 잉크들을 한번 또 분석을 해봤는데, 이 잉크는 걸넷 잉크라고 하는 잉크를 가지고 쓴 걸로 추정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사파에 사용된 이런 색깔들은 이제 전형적인 물감 안료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에 썼던 자연스러운 그 펜과 물감들을 사용을 해서 쓴 것 같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특이한 그림들, 이건 무슨 뭐 이빨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꽃에. 뭐 이런 그림도 있고요. 이거는 막 그 이파리가 이렇게 막 줄기처럼 막 감겨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건 사람 다리처럼 이렇게 서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파리가 무슨 공충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꽃봉오리에 뭔가 이상한 게 막 나있고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생긴 식물도 세상에 존재를 한다니. 이런 식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건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네요, 잎사귀가. 그리고 이제 식물 이미지에 조금 질릴 때쯤에 갑자기 다른 스타일의 그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천체의 느낌이 딱 봐도 나죠. 왠지 우주를 은하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간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그림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알기 쉽게 그냥 천문학 쪽이다, 요렇게 이제 챕터를 좀 나눠 본다고 하면, 이 천문학 항목에서는 은하와 은하수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별 같은 느낌, 별자리 같은 느낌의 이런 그림을 동그랗게 또 그렸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이제 14세기인데 당시에는 아직 은하의 존재가 밝혀지거나 알려진 적이 없는 그런 시대였고, 천동설이 유효하던 시대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도대체 이걸 도대체 뭘 그리려고 했던 걸까? 이게 진짜로 은하를 그린 걸까? 이 사람은? 아니면 우연히 그려보니까 은하가 된 걸까? 이런 미스터리가 남아있습니다. 이건 지금 책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책이 요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책이 요렇게 돼 있는 건데, 이제 책장이 요렇게 있는 거고, 책장에 요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책이. 이것도 책장이 요렇게 열어보니까 책이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편 거죠. 이렇게 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책 안에 펼쳐볼 수 있게끔, 길게 펼쳐볼 수 있게끔, 그런 그 일반적인 책 형식을 조금은 벗어나는 그런 형태의 페이지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까지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페이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별자리 같은 느낌의 그림들이 별을 들고 둘러선 사파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마 그냥 종교적인 약간 이런 느낌의 해석을 했거나 점성술 같은 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밤하늘을 관측한 토대로 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실제로 정확한 별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의미 없이 별자리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이렇게 한 장에 많은 그림을 넣기 위해서 속지를 이렇게 넣은 경우들이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속지를 해놨어요. 속지를 접어놓은 이런 부분들이 또 보이고요. 몇 장이 맨 뒷장에 찢겨진 흔적들도 관찰이 됩니다. 이건 이제 뜯겨 나가는 적이에요. 나머지 페이지들도 소실이 조금 됐는데, 몇 페이지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냥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이고, 맨 뒷장은 뜯겨 나간 듯한, 누가 일부러 뜯은 듯한 요런 느낌의 내용이 좀 잡혀있는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훼손이 된 건지 보관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없어진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요. 이 결론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서는 여태 아직까지도 해독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해독을 했다고 주장하는 많은 연구자들도요, 단 한 문장조차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속지가 이제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독피지인 것에 비해서 표지가 이제 달라요. 염소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표지가. 근데 이제 가죽 상태를 비교해 볼 때는 아마 맨 처음 이 내용물 작성했을 때가 아니라 나중에 표지가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문서를 소장했던 로마 기숙학교에서 표지를 다시 붙인 게 아니냐, 이거 표지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요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본 표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알 수가 없는
현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뜯겨져 나간 마지막 페이지 한 3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뜯겨져 나간 마지막 3페이지 그리고 원본 표지, 이렇게 분실된 이 책의 일부분에 이 전체 책들을 해독하기 위한 해독 방법이 써있지 않았을까? 이런 떡밥도 존재를 합니다만, 실제로 뭐 이 분실된 페이지들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독 방법이 쓰여져 있었는지, 또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는지, 혹은 아무 내용도 쓰여져 있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천문학에 관련된 것 같은 느낌인 이 챕터가 또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페이지들이 또 기괴합니다. 보시면 이 발가벗은 여성들을 다 그려놨어요. 이게 이제 여성을 그린 건지 아니면 무슨 뭐 요정 같은 거를 그리려고 한 건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약간 형태가 약간 그 여성 자궁의 느낌도 사실 좀 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의학서적이 아니냐, 이런 썰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남성을 안 그렸어요. 이 책에는 남성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여성만 그렸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건물 같죠? 이건 건물 같은데, 이 건물에 그 물 같은 곳에 이제 다 같이 들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게 또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무슨 뭐 온천요법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된 걸 그린 거 아니야? 뭐 요런 썰들은 또 있습니다만, 뭐 해독이 안 됐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이런 식의 그림들이 계속 쭉 이어집니다. 어떤 책은, 어떤 페이지는 무려 이렇게 6페이지로 늘려서 만들어 놓은 페이지도 있습니다. 뒤에는 그 앞에서 그렸던 많은 내용들을 총 아우르는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그림들과 글씨들이 좀 빼곡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다다라서는 더 이상 그림이 없고요. 사파는 더 이상 그리지 않았고 오로지 글씨로만 페이지들이 쭉 이어집니다. 보시면 거의 다 글씨로만 되어 있어요, 뒤에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맨 뒷장 요 부분에 아주 약간의 로마자가 있어요. 로마자 문장이 있는데, 문제는 이 로마자 문장이 어떤 언어로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이게 로마자 문장이 맞기는 한가? 로마자 문장은 많은데 도대체 뭐라고 쓴 건지 읽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보잉C 필사본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본 거고요. 여기까지만 봐도 야, 이거 약간 미스터리한데, 이게 지금 실제로 누군가가 책을 쓴 건지, 혹은 그냥 장난인 건지, 글씨들을 쓴 게 이 글과 그림이 장난인 건지, 위조인 건지, 아니면 정말 암호문인 건지, 아니면 현재는 없어져 버린 고대 문명의 그런 언어 글씨라던 건지, 이런 부분들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해독을 하거나 좀 가설을 세우거나 좀 그렇게 좀 했던 내용들 중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들 갖고 와 봤는데요. 일단은 이게 만들어낸 언어일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이게 워낙 미스테리하다 보니까 현대인이 만든 위조다 이거 라고 하는 설들이 많고요. 혹은 우리가 모르는 사라진 문명의 언어다, 그것도 아니면 랜덤한 언어의 단어만 가져와서 조합해 만들었다 이거, 이런 설들까지 나왔지만 연대 측정 결과에 따른 사본의 제작 시기가 이제 14세기라고 했죠. 그래서 미지의 문서나 위서일 확률은 비교적 좀 적다. 왜냐면 이게 좀 근대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멸망했거나 없어진 문자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까. 그래서 아마 고대 미지의 문서일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근데 다만
몇백 년 사이에 만약 사라진 언어라고 한다면 그 언어의 가능성은 또 배제할 수는 없겠죠. 혹시나 있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시대가 지나면서 수많은 언어와 문자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실된 언어의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고요. 아무도 이 문서를 해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역사적인 외부 기록도 전무합니다. 지금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기묘한 식물의 사파 같은 거 요런 게 이제 되게 수상하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낚시 아니야? 이거 무의미한 낙서 같은 거 아닌가 이거? 진짜 할 일 없는 애가 여기에 열정을 쏟아가지고 낙서를 그냥 쓴 게 아닐까? 이런 설들도 예전부터 계속 존재는 했어요. 다만 이게 우리는 알 수 없는 모종의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암호화를 시킨 암호화된 문서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는 이거죠. 이게 14세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600년 전에 지금 와서야 이제 그 알고리즘을 통한 암호화, 문자 암호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와서야 이제 만들어진 개념인데 어떻게 600년 전에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를 했을까? 라는 또 물음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가설을 세우면 그걸 어떻게 했는데? 라고 물음표가 생기고 뭐 하나 또 가설을 세우면 그건 그럼 또 어떻게 한 건데? 라고 물음표가 생기고 있는 무한 치쿠요미의 그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저자가 만들어낸 가상의 글씨라는 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에도 있고 갖춰져 있기는 한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만들어낸 글씨다 이거 라고 하는 그 설인데요. 예를 들면 그 뭐 반지의 제왕이라거나 뭐 해리포터라거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 가상의 그런 그 세상을 좀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취향이 가상 세계를 창작하는 취향이 있었던 작가가 좀 설정집처럼 만든 게 아니냐 그런 가설도 있고요. 이 가설이 맞다면 이 글 쓴 사람 말고는 아무도 이걸 못 읽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책을 해독하겠다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지금 완전 뻘짓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이 든 성배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 물론 이게 이제 만들어낸 거라고 해도 완전히 해석이 불가능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 만들어낸 사람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만든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이제 추리해 나가면서 아 이거는 이런 글씨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추리를 한다면 뭐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 보이죠. 아나그램 암호문이라는 가설이 또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그 아나그램이라고 하는 그 언어 방식인데 해독이 이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엄청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로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일정 그 보니치 문서에 쓰였던 그 단어 글자들을 알파벳이랑 대응을 시키려고 했던 노력인데요. 이렇게 쉽게 풀리면 떡밥이 아니겠죠? 600년 된 떡밥이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풀리면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해독을 해보겠다 했는데 다 실패했고요. 일부 이렇게 뭐 이렇게 읽어진다. 영어로 하면 plain letter reassemble mix inspire로 뭐 읽을 수 있다 뭐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쵸? 그래서 암호문인데 해독을 뭐 이렇게 한다고 아나그램 해독 암호 해독 방식이랑 비슷하게 하면 된다고 뭐 이런 떡밥이 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 수수께끼 같다는 이 보이니치 문서의 사파들 중에서요 정말 일부 베네치아의 주력 상품인 유리세공품과 흡사한 그런 그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베네치아 쪽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은하계를 묘사한 걸로 보여지는 그 그림들이 베네치아 밀라노의 건물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건물들이라는 거죠. 이게 별들이 베네치아 물의 도시 베네치아, 밀라노 패션의 도시 밀라노의 그때 당시에 건물들의 위치를 그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도가 아니냐, 약간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밀라노의 베네치아 비밀 첩보 보고서일 수 있다 라고 추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뭐 해독을 못했기 때문에 역시 가설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참 이게 뭔가 싶죠? 중세의 여성 건강의학 서적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니콜러스 깁스라고 하는 영국인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풀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한 거에 따르면 여성 건강의학 서적이다 이거. 여성에게 좋은 여러 건강 웰빙 요법, 목욕법, 향기 치료 식물들을 쓴 거다 라고 하면서요, 이 글씨들이 의학 용어는 약자를 위주로 적기 때문에 그래서 미스테리하게 암호처럼 보이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로매틱스를 그냥 AR로라고만 적고 또 아쿠아를 AQ라고만 적는 그런 느낌으로 이 글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학 용어들을 적었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요약된 글씨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마침내 해독을 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AQ는 아쿠아, 워터, DP는 디포쿠어 뭐 그래갖고 디컵션, 그 다음에 콘 이거는 컴퓨더, 믹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했대요. 뭐 했다고 하는데 포인트는 그렇게 들으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왠지 애매하지만 진짜 왠지 목욕탕에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약간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너무 말도 안 되는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지금 이게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축약어인 거는 좀 신빙성이 낮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주장한 사람 자체가 이렇게 전문적인 학자라거나 보이니치 커뮤니티 아마추어에도 속하지가 않는 완전 듣보잡 인물이다 라고 하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거죠. 떨어졌고요. 함께 일하던 큐레이터에 따르면 이 깁스라는 사람이 중세 사본에 대해서가 아니라 설형 문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여성의학 서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새로운 뭔가 좀 주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그런 주장으로만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최신 기술들을 접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 보면 그 AI 로봇이 이제 인공지능을 지니고 있는, 그쵸?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그 주인공 남자 나오죠. 그 사람이 고대 그 외계인들이 쓰던 그 언어를 이제 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언어를 썼을 것이다 라고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계인과 대화를 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면 그때 당시에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 발음할 수 있지 않냐, 대화가 통할 수 있지 않냐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해보았습니다. AI로. 누가요? 캐나다의 AI 전문가가 알파고, 포커계 알파고라고 하는 딥스택 그 개발을 한 이 컴퓨터 공학과 AI 연구소 소속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AI를 가지고요. 자, 이렇게 보이니치의 언어를 해석하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이 AI로 띠리리리리 하고서 해석을 해보니까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와 가장 유사하다는 거죠. 이런 유사성을 보였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또 이것도 이제 또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앞에서 보시면 세계 인권 선언을 380개 언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그 국가의 실제 원문과 97% 일치한 알고리즘을 이용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바탕이 된 게 이게 세계 인권 선언이에요. 근데 이 세계 인권 선언 히브리어 버전이 1948년에 발표됐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 이제 15세기경, 이제 1400년대에 쓰였는데, 그때 쓰인 책으로 보기에는 대조했던 히브리어가 1948년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이 어휘와 문법이 일치한다고 그거라고 볼 수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대조군이. 그래서 이 AI를 통한 예측도 물거품이 됐고요. 자, 이제 기타 사항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이 보이니치 문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었냐면,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신묘한 물건들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 이 황제한테 물건을 이 책을 팔려고 아무 내용이나 신기한 그림, 뭐 글자를 써가지고 상금 타먹는 그런 사기꾼의 작품이 아니었냐 하는 가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죠. 문서 마지막 3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흔적이 있는데, 그 3페이지에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이 적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떡밥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뒷페이지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셨던 보이니치 필사본이랑 조금 유사한 그런 고대 유물들이 또 있습니다. 몇 가지 보여드리면요. 파에스토스 원반이라는 이런 판때기가 있습니다. 크레타 섬 지역에서 발굴이 된 고대 유물인데, 이 유물도 이 내용이 도대체 뭐를 쓴 건지, 글을 쓴 게 맞기는 한 건지, 그런 부분들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그런 유물이고요. 이거 나중에 한번 또 다뤄볼 수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혼치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도 있습니다. 몇 페이지 안 되긴 하는데, 이것 또한 읽을 수 없는 글과 이해할 수 없는 사파로 페이지들이 나와 있는 그런 사본이고요. 헝가리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헝가리에서 발견된 그 로혼치라는 지방에서 발견돼서 로혼치 사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글자가 맞기는 한 건지, 이제 어떤 느낌으로는 책처럼 보이기 때문에 글자인 것 같기는 한데,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알 수가 없고, 이 그림도 뭘 그린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보이니치 필사본과는 되게 비슷하죠. 그런 느낌이 드는 사본이 있고요. 또 보이니치 필사본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악마의 성서라고 불리는 코덱스 기가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자세히 또 다뤄볼 건데, 현대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방대한 중세 필사본 중 하나입니다. 페이지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악마의 그림이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 페이지 하나 때문에 악마의 성서라고 종종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한 종교적 열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작인데, 그 악마 그림하고 또 이 책을 쓰여졌던 그 당시에 설화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뭐 악마랑
계약을 해가지고 한 명이 이 책을 하룻밤 만에 막 썼다고 막 하는 그런 그 설화가 있어서 그런 설화 탓에 이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성서라고 불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용은 이거는 이제 해독은 다 됩니다. 이제 당시에 각종 지식들에 대한 내용들, 종교적인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을 담은 백과사전에 가까운 책의 내용들이 쭉 써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까지 기가스, 코덱스 기가스까지 비슷한 느낌의 책이 또 존재를 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스터리 클럽 주제로는 보이니치 필사본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이 책들의 이미지들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난친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사실 좀 들기는 하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공들인 장난이다? 공들인 장난을 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사실 제일 먼저 듭니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럼에도 일부 식물 같은 거는 진짜 식물을 그려놨단 말이죠. 진짜로 현재 존재하는 식물을 그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전부 장난은 또 아니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글씨들, 도대체 이 글씨는 도대체 어째서 규칙성을 가지고 있냔 말이야, 이 글씨들은. 그러나 어떤 현대에 존재하는 학계에 알려져 있는 어떠한 언어를 대칭을 시켜봐도 이 글씨가 해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실존했던 내용일까? 만약에 이게 실존했다고 하면 또 재밌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고 하면, 지금은 없어져 버린 읽는 방법이나 쓰는 방법이 계승되지 않은 그런 문명의 언어일 수 있겠다 라고 상상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 사파들로 추정을 하건대 뭔가 식물과 관련된, 그리고 뒷부분에 정말 그 온천 같은 곳에 여성분들이 이렇게 목욕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이 많이 있는 걸 봐서는 진짜 여성 건강의학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 뭔가임 미스테리 그 자체입니다, 이 책 진짜로. 이 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 책이 대부분 식물 그림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이제 실제 이제 그 책의 스캔본들인데요. 이게 한 절반은 다 계속 이런 꽃 그림, 무슨 식물 그림, 약간 이런, 그리고 그림도 뿌리까지 다 그렸어요. 이렇게 뿌리들까지 다 그렸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식물들을 되게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되게 진심이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기괴해요, 이 그림들이. 되게 보고 있으면 되게 좀 불쾌합니다, 이 그림들을. 그리고 갑자기 이제 너무 식물들 많이 봤는데 싶을 때 갑자기 그림 패턴이 한번 바뀌더니 갑자기 이런 내용들로 천문학 항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천문학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 이거는 약간 그 꽃인지, 약간 아니면은 그 정말 해를 그리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그 사람이 해처럼 좀 위대하다, 약간 이런 걸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를 그린 건지, 이건 달인지 해인지 별이 맞는지,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약간 이런 거 보면은 별 옆에 뭐가 계속 이름을 썼어요, 뭔가를. 별자리를 쓴 건가 이게. 그리고 이거 아무리 봐도 그 나선형 은하계거든요, 이거는. 나선형 은하계를 15세기에 그 1400년대에 이걸 모를 텐데, 이 은하계라는 거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 그렸는지. 갑자기 이걸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식물에 관련된 내용들? 원피스는 실존한다. 앞에서 식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뭐 나오니까 그냥 그래 식물 뭐 그런 걸 관련된 되게 독특한 식물들에 대해서 막 그런 걸 썼었던 그런 식물 도감 같은 건가?
했는데 갑자기 은하계를 그려요. 빙글빙글 동그랗게 별 그려놓고요. 태양 같은 걸 가운데 이렇게 그려놓고요. 또 이런 거 보면 아무리 봐도 달, 반달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은하 같은 그 천체 같은 느낌의 천문학 관련된 거 같은 그런 느낌의 내용들이 이런 사파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 사파들이 또 특이한 게 물고기 같은 것도 그려놓고요. 이게 사람을 막 그려놓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별자리 아니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별자리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막 사슴 같은 거 그려놓고 했잖아요. 되게 미스테리하게 이제 그림들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일관된데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별자리 갑자기 그림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별자리 이제 좀 질린다 싶었을 때 갑자기 에? 에? 갑자기 이제 그 여성들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속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상하기로는 그냥 흐름은 이런 거죠. 이런 식물들이 있다. 이런 식물들은 은하계로 봤을 때 어떤 타이밍에 뭐 어떤 약효를 발휘한다. 혹은 어떤 타이밍에 식물을 채취할 수가 있다. 그 채취한 식물로 목욕을 하면 베리 굿이다. 뭐 요렇게 이제 흐름대로만 보면 그래서 여성의학과 관련된 게 아니냐라는 소리를 아까 한 것 같아요. 그죠? 보면은 뭔가 좀 희한합니다. 도대체 이 그림 뭡니까? 여기서 이게 뭐가 이렇게 통을 지나요. 뭐 통을 이렇게 지납니다. 여기 또 있어요. 통을 지나요. 이렇게 통 옆에 뭐 이 통은 뭔지 설명도 써놨습니다. 그리고 통을 지나서 이 욕조 같은 거랑 연결이 됩니다. 이 욕조 안에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 욕조에서 또 연결이 돼서 다음 욕조에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게 욕조가 맞는지 애초에 이런 것부터가 참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보면은 이건 건물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건물이 맞는 것 같은데 건물에서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발받침대가 있고 공중에 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도대체 알 수 없는 내용들로 작성이 되고요. 중간중간에 이걸로 시작됐으면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천문학 관련된 이미지가 또 나왔다가 되게 이상한 그림들도 한번 나오다가 갑자기 천문학이랑 뭐랑 막 섞어놓은 것 같은 거를 6페이지를 붙여가지고 이미지가 한번 또 나오기도 하고요. 식물 얘기가 또 막 나오다가 이건 아까 보여드렸죠. 이건 베네치아에서 유명한 유리세공 그런 장식품 같은 건데 그 장식품들을 그려놓고 옆에 이제 뭐 그 식물 그려놓고 설명 쓰고 장식품 그려놓고 식물 그려놓고 설명 쓰고 약간 이 패턴이에요. 장식물 그려놓고 식물 그려놓고 이제 설명 쓴 느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보면은 딱 봐도 뭔가 책 내용으로 쓴 것 같긴 한데 이 글씨가 현재 존재하는 읽을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그런 글씨라는 거예요. 이 책 외에는 어디에서도 발견이 안 된 글씨라는 거죠. 읽는 방법도 모르고 쓰는 방법도 모르고 이 글씨를 쓰는 원리조차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암호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암호를 풀면 대박인 거고요. 다만 600년 된 떡밥이죠? 만약에 이게 뻥이다 누가 진짜 장난친 거다 공들여서 장난을 친 거다 그러면 엿먹는 거죠. 그쵸? 어떤 페이지는 이렇게 페이지를 이어서 붙여가지고 페이지를 늘린 그런 페이지들도 꽤 있습니다. 페이지들도 꽤 있고요. 분실된 페이지들이 있어서 그런 분실된 페이지들 때문에 그 페이지가 뭔가 있어서 누가 훔쳐간 거다 그 페이지를 그런 얘기들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여기에 로마자가 있다는데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일단은 이 로마자를 이 내용을 썼던 사람이 이것까지 쓴 건지 혹은 이 내용 쓴 사람이 책을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그 다른 사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도 이 책에다 뭔가 써봐야지 하고서 그냥 쓴 건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이 책에서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로마자이기 때문에 알파벳이기 때문에 이 로마자를
해석한다면 이 로마자를 열쇠로 나머지 책이 싹 다 읽히는 그런 마술이 펼쳐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추리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맨 뒷페이지에 있는 요 약간의 로마자, 이것만 로마자인 것도 솔직히 좀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자를 가지고 아마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는 게 아닐까? 요렇게 이제 상상만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밝혀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미스테리하죠. 미스테리합니다. 실제로 정말로 뭐 다른 차원에서 살던 사람이 가지고 온 책일까요? 그래서 뭐 평행세계에서, 다른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선이 아니라 다른 세계선에서는 이런 문자를 쓰고 있는 나라도 있었을까요? 혹은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암호문일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작성한 암호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책마다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로마자로 페이지 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쓴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쓴 걸로 보이고요. 되게 고급지게 잘 써놨어요 지금, 그죠? 글씨들을 고급지게 잘 써놔가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니치 필사본에 대해서 아무도 풀어내지 못한 암호문이죠. 암흑의 성배 600년 된 떡밥 보이니치 필사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자료가 많아서 보는 맛이 있었죠, 그죠? 다만 모든 것이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정말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미스터리를 밝혀낸다면 그때 가선 알 수가 있겠죠. 이 책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오면 또 조금은 재밌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미스터리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용으로 제작하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요,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유하 여러분들 유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거, 그렇죠? 댓글까지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